혹시 여러분도 병원에서 이런 말 들으셨나요? 짜게 먹지 마세요. 소금 줄이세요. 싱겁게 드세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죠? 국도간 안 하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고 외식도 피하셨을 거예요. 가족들이 짜게 먹는 걸 보면서도 혼자 싱겁게 참고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몸은 여전히 불편하시죠? 혈압은 그대로고 무릎은 아프고 아침마다 손이 붓고 그러시죠? 힘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좋아질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30년간 소금과 미네랄을 연구해온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 반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현장에서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소금 열심히 줄이신 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고혈압 있으시다고 소금 먹어서 혈압 올려서 정상됐다는 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저혈압이시라고 소금 먹어서 혈압 올려서 좋아지셨다는 분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75세 윤미숙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이분도 여러분처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20년 넘게 싱겁게만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소금을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런데 손가락은 계속 붓고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셨대요. 병원 가면 검사는 다 정상이라고 하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좋아지나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딱 하나만 바꾸셨어요. 소금을 다시 조금씩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겁이 나셨겠지만 용기 내서 천일염을 조금씩 드셨어요. 그랬더니 3주 만에 아침 붓기가 줄고 한 달 뒤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 이게 말이 됩니까? 소금 먹었는데 좋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어떤 소금을 먹느냐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잖아요. 뼈 부러지고 골절되고 그러시죠?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다 칼슘 부족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금에 바로 그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천일염 얘기입니다. 하얀 정제염 말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끊으셨던 게 사실은 몸에 꼭 필요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시죠?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다니.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로 하시면 됩니다. 78세 정경숙 님도 그러셨어요. 고혈압 있으시다고 15년 넘게 소금 거의 안 드셨어요. 정말 철저하게 싱겁게만 드셨는데 혈압은 여전히 높으셨대요. 더 속상하신 건 3년 전에 넘어지면서 손목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하더래요. 칼슘제 드시라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대요. 얼마나 낙심하셨을까요?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자꾸 안 좋아질까?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다시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천일염으로요. 국도 끓이고 물에도 조금씩 타서 드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골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였대요. 더 신기한 건 혈압이 오히려 조금 안정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던 상식, 짜게 먹으면 고혈압 생긴다는 그 이야기는 반만 맞는 얘기였어요. 정제염, 그러니까 하얀 소금이 문제지 천일염 속 미네랄은 오히려 몸을 살려요.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72세 박철수 님도 그러셨어요. 아침마다 어지러우시고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소금 좀 드시라고 해서 열심히 드셨는데 전혀 안 좋아지시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정제염만 드셨거든요. 미네랄은 없고 나트륨만 있는 소금이었어요. 천일염으로 바꾸고 채소도 함께 드시니까 한 달 만에 어지러움이 줄었대요. 미네랄 균형이 맞춰지니까 몸이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상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소금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에서 본 진실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소금을 무조건 끊으면 안 되는지, 어떤 소금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참고만 계시지 마세요.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혈압이나 골다공증 때문에 소금 끊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믿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소금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함께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 가족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시거든요. 어머니 친구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고혈압 진단받으신 게 벌써 18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싱겁게만 드셨어요. 본인이 요리할 땐 간을 거의 안 하시고 외식할 땐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셨대요.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도 혼자만 따로 싱겁게 차려서 드셨어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도 참으셨대요. 손주 건강 생각해서라도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18년을 하셨는데 말이죠. 혈압약은 계속 드셔야 했어요. 양도 점점 늘었고요. 그런데 더 힘드셨던 건 다른 거였어요. 65세쯤 되시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드셨대요. 70세 되시니까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요. 병원 가니까 골다공증이래요. 뼈에 구멍이 송송 났대요. 그래서 칼슘제 처방받아서 열심히 드셨어요. 우유도 매일 드시고 멸치도 챙겨 드셨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대요.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안 좋아지느냐고. 본인이 뭘 잘못하는 거냐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 본인을 탓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어떤 소금 쓰시냐고요? 그랬더니 하얀 꽃소금 쓰신대요. 그나마도 거의 안 넣으신대요. 그게 문제였어요. 천일염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겁내지 마시고 국 끓일 때 천일염으로 적당히 간하시고 아침에 물 드실 때도 천일염 조금 타서 드시라고요. 처음엔 겁나셨대요. 18년 동안 안 먹던 걸 다시 먹으려니까 두려우셨던 거예요. 혈압 올라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 하셨대요. 그래도 용기 내서 시작하셨어요. 정말 조금씩요. 물 한 컵에 천일염 손가락 끝만큼만 넣고 마셨대요. 국도 아주 살짝만 간 하셨고요. 2주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덜 뻣뻣하더래요. 한 달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좀 덜 아프다고 느끼셨대요. 혹시나 해서 혈압 재봤는데 오히려 조금 떨어져 있더래요. 놀라셨죠? 소금 먹었는데 혈압이 내려갔으니까요. 3개월 뒤에 병원 가서 뼈 검사 받으셨어요. 물밀도가 조금 올라가 있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냐고 물어보셨대요. 운동 열심히 하셨냐고요? 이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고요? 천일염으로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놀라셨지만 검사 결과가 좋으니까 계속 하시라고 하셨대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요.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고 손가락도 훨씬 편하시대요. 손주들하고 놀이터 갈 때도 예전보다 덜 힘드시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8년 동안 참았던 게 억울하긴 한데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게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다행이에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신다 싶으실 때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금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뒤에 나온 내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게 뭔지, 이제부터 뭘 어떻게 바꾸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몰랐던 소금의 진실을 함께 알아가요.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지금 집에서 쓰시는 소금이 어떤 건지 아세요? 대부분 하얀 꽃소금이시죠? 마트에서 제일 싸고 흔한 그 소금요. 사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하얀 소금은 정제염이라고 해서 화학 처리를 많이 거친 거예요. 미네랄은 다 빠지고 나트륨만 99% 남아있어요. 이걸 먹으면 몸속 균형이 깨져요. 나트륨만 과하게 들어오고 칼륨이나 마그네슘은 부족해지니까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자체를 끊을 게 아니라 정제염을 끊어야 했던 거예요. 천일염은 달라요.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들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이 80가지 넘게 들어있어요. 나트륨도 있지만 칼륨, 마그네슘, 칼슘도 함께 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서로 균형을 맞춰주면서 혈압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천일염을 적당히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는 거예요. 동네 식품연구에서도 나왔어요. 천일염을 적절히 드신 분들이 정제염만 드신 분들보다 혈압 조절이 더 잘 됐대요. 699세 이영희 님도 정제염에서 천일염으로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됐어요. 약도 조금 줄일 수 있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소금통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분표에 염화나트륨 99% 이상이라고 써 있으면 정제염이에요. 그거면 내일 당장 천일염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 진실은 이거예요. 소금 줄인다고 골다공증 예방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이거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계속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몸은 미네랄 균형이 맞아야 칼슘을 뼈로 보낼 수 있어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고 뼈에 저장돼요. 그런데 소금을 무조건 끊으면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칼슘제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없어요. 미네랄 균형이 안 맞으면 칼슘이 뼈로 안 가고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해외 영양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저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골밀도가 더 낮았대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소금까지 끊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역힙7세 김영자님 경우를 보면요. 20년간 싱겁게 드셨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허리뼈가 주저앉으셨어요. 압박골절이래요. 칼슘제는 열심히 드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대요. 제가 천일염 섭취를 권했어요. 아침마다 물에 천일염 조금 타서 드시고 식사 때도 천일염 넣어서 드시라고요. 물론 채소도 함께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뒤 검사에서 골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신기해 하셨대요. 나이 드신 분이 골밀도가 오르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칼슘제만 드시고 계시면 소용없을 수 있어요. 천일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돼요. 세 번째는 저혈압 관련된 얘기예요. 저혈압 있으시면 소금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안 돼요. 정제염 먹으면 소용없어요. 나트륨만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조금 오를 수는 있어도 금방 다시 떨어져요. 오히려 몸만 붓고 속은 더부룩하고 불편해요. 천일염으로 드셔야 해요. 그리고 칼륨 많은 채소와 과일도 함께 드셔야 해요. 그래야 미네랄 균형이 맞으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돼요. 66세 박정수 님이 그랬어요. 저혈압 때문에 정제염 많이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어지러운 건 똑같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대요. 천일염으로 바꾸고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같은 거 매일 챙겨 드시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 어지러움이 확실히 줄었대요. 오후에도 기운이 나고 계단 올라갈 때도 숨이 덜 찬대요. 저혈압이시라고 아무 소금이나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천일염으로 바꾸시고 채소 과일도 함께 챙기세요. 네 번째는 붓기 관련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붓는다고 소금부터 끊으시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붓게 만들 수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이 물을 더 붙잡아요. 배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붓기가 심해져요. 반대로 나트륨이 적절히 있으면 몸이 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해요. 특히 칼륨이 함께 있으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붓기를 빼주거든요. 국내 영양학회 연구에서도 나왔어요. 저염식을 과하게 하신 분들이 오히려 부종이 더 심했대요. 74세 최미숙님이 그런 경우셨어요. 12년 넘게 싱겁게 드셨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했어요. 양말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대요.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심장이나 콩팥은 이상 없대요. 그럼 왜 붓는 걸까요? 미네랄 부족 때문이에요. 천일염 섭취를 권했어요. 아침에 물 마실 때 천일염 조금 넣고 식사 때도 천일염 넣어서 드시라고요.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도 함께 챙기라고 했어요. 3주쯤 지나니까 아침 붓기가 확실히 줄었대요. 손가락도 덜 뻣뻣하고 양말 자국도 거의 안 났는데요. 몸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붓는다고 소금부터 끊지 마세요. 천일염 적당히 드시고 채소로 칼륨 챙기세요. 다섯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나이 들수록 미네랄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더 줄이시잖아요. 나이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면 영양소가 제대로 안 들어와요. 이럴 때 소금까지 끊으면 미네랄 부족이 더 심해져요.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정말 심각해요. 밤에 다리에 쥐나시죠? 잠도 잘 못 주무시죠? 불안하시고 가슴 두근거리시죠? 이게 다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어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해조류에도 많고요.
76세 안순옥님은 불면증과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 마그네슘제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대요. 천일염으로 바꾸고 미역, 다시마, 김을 자주 드시라고 권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잠을 훨씬 잘 자게 됐대. 다리 경련도 거의 없어졌고요.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먹는 게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어요. 나이 든다고 소금 끊지 마세요. 정제염 끊고 천일염 챙기세요. 6번째는 신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신장 질환이 심하시면 당연히 나트륨을 제한해야 해요. 이건 반드시 의사 선생님 말씀 따르셔야 해요. 그런데 가벼운 신장 기능 저하라면 천일염이 오히려 도움될 수 있어요. 천일염의 미네랄이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거든요. 중요한 건 정제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트륨만 과하게 들어오면 신장에 부담이 돼요. 국내 임상연구에서도 천일염을 적정량 드신 분들이 신장 기능 지표가 더 안정적이었대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70세 정기철님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소금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몸이 너무 무겁고 기운이 없더래요.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드시라고 권했어요. 하루 3g 정도만 천일염으로 드시고 물은 충분히 마시라고요. 물론 병원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시라고 당부했어요. 3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오히려 조금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신장이 안 좋다고 소금을 완전히 끊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천일염만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식단 전체를 봐야 해요. 천일염 드시면서 채소는 안 먹고 고기만 드시면 소용없어요. 가공식품 자주 드시면 소용없어요. 물도 안 마시면 소용없어요. 천일염은 시작일 뿐이에요. 채소, 과일, 물, 운동 다 함께 챙겨야 진짜 건강해져요. 취지 3세 이상철님이 그랬어요. 천일염으로 바꾸고도 한동안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알고 보니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라면을 일주일에 3번씩 드셨더라고요. 채소를 몇 끼니 챙기고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라고 했어요. 한 달 뒤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붓기도 빠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천일염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습관을 바꿔야 해요.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함께 해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오늘 집에 가시면 소금통부터 확인하세요. 뒤집어서 성분표 보시면 염화나트륨 99% 이상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게 정제염이에요. 오늘 버리세요. 아까워도 버리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일 마트 가서 천일염 사오세요. 천일염 코너 가시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한 천일염, 태안 천일염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국산이면 다 괜찮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도 투자하세요. 건강에 투자하는 거예요. 집에 오셔서 소금통에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바로 써보세요. 국 끓이실 때 천일염 넣어보세요. 맛이 좀 다를 거예요.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나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금씩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거예요.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물 한 컵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이 좋아요. 미지근해도 괜찮고요. 거기에 천일염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서 넣으세요. 정말 조금만요. 맛이 거의 안 날 정도로만 넣으시면 돼요. 젓가락으로 저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습관이에요. 공복에 미네랄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몸이 달라요. 위장도 깨우고 변비에도 좋아요. 처음엔 맛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져요. 한 달 하시면 안 마시던 시절로 돌아가기 싫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식사 때예요. 국이나 찌개 끓이실 때 천일염으로 간 맞추세요. 너무 싱겁게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간하세요. 얼마나 넣어야 하냐고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입맛에 맞게 하시면 돼요. 너무 짜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이런 거 끓이실 때 천일염 쓰세요. 가족들도 함께 먹으니까 모두에게 좋아요. 반찬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물 무치실 때, 생선 구우실 때 전부 천일염 쓰세요. 맛도 더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네 번째는 채소와 과일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천일염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매 끼니 채소를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청경채, 상추 뭐든 좋아요. 색깔이 진한 녹색 채소가 특히 좋아요. 한두 가지씩은 꼭 드세요. 고구마, 감자, 단호박도 좋아. 칼륨이 많거든요.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을 이뤄야 몸이 편해요. 과일은 간식으로 드세요. 바나나가 제일 좋아요. 키위, 토마토, 오렌지도 좋고요. 하루 한두 개씩만 드셔도 충분해요. 냉장고에 항상 채소와 과일을 준비해 두세요. 눈에 보여야 자주 먹게 돼요. 5번째는 해조류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세요. 아침에 미역국 끓여 드시면 좋아요. 점심에 김 한 장씩 드시고요. 저녁에 다시마 조림 반찬으로 드세요. 미역, 다시마, 김에는 미네랄이 정말 많아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다 들어있어요. 갑상선에도 좋고요. 한국 음식에 해조를 넣기 쉬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국 끓일 때 미역 넣고 밥 먹을 때 김 드시면 되니까요. 6번째는 물이에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세요. 아침에 한 컵, 오전에 한 컵, 점심 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따뜻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되니까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드세요. 물병을 가까이 두세요. 테이블 위에 소파 옆에 물병 놓아두시면 자주 마시게 돼요. 7번째는 가공식품 끊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라면, 햄, 소시지, 냉동식품, 통조림 이런 건 정제염 덩어리예요. 아무리 천일염 쓴다고 해도 가공식품 먹으면 소용없어요. 편하다고 자주 사 드시지 마세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귀찮으시죠? 알아요.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에요. 외식도 줄이세요. 식당 음식은 대부분 정제염 쓰고 양도 많이 넣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외식하시고 나머지는 집밥 드세요. 가공식품과 외식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확 좋아져요. 8번째는 운동이에요.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도세요.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5분씩 2번 나눠서 걸으세요. 날씨 안 좋으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하세요. 걸으면서 팔도 크게 흔들고 호흡도 깊게 하세요. 땀이 조금 날 정도로 걸으시면 좋아요. 노폐물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매일 하세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하루 빠지면 이틀 빠지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9번째는 잠이에요. 밤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늦게 자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몸 전체가 망가져요.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방을 어둡게 하시고 조용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세요. 스마트폰은 침대에 가져가지 마세요. 자기 전에 보면 잠이 안 와요.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잘 와요. 마지막으로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두 주 하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참고 계속하세요. 2번째 달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침 붓기가 줄고 통증이 나아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3번째 달이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혈압도 안정되고 골밀도도 올라가고 검사 수치가 좋아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저도 응원할게요. 함께 건강해져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해요. 소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소금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제음은 정말 피해야 해요. 미네랄 없이 나트륨만 99%니까 몸속 균형을 깨트려요. 혈압도 올리고 뼈도 약하게 하고 염증도 키워요. 하지만 천일염은 달라요. 80가지 넘는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들어있어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몸을 살려요.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소금 끊으셨던 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돼요. 무조건 소금 끊으면 배출은 막히고 통증은 남고 뼈는 약해져요. 고혈압도 안 좋아지고 저혈압도 안 좋아지고 골다공증만 심해져요. 제대로 챙기면 몸은 가벼워지고 회복은 빨라지고 건강은 돌아와요. 혈압도 안정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붓기도 빠지고 통증도 줄어들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하나만 하세요. 소금통 확인하시고 정제염이면 버리세요. 그리고 내일 천일염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조금 타서 드세요. 그게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3개월 하시면 검사 수치까지 좋아질 거예요. 1년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지금 정제염 쓰고 계신 분 있으세요?
댓글에 있다고만 적어주세요. 고혈압이나 골다공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부터 함께 시작해봐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